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라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. 뭐든 좀 시작하기 좋은 상태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4월 15일에 기획재정부에서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. 여기서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부동산적 관점에서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 이 인구 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 2편 정도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세컨드 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.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.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이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구체적인 혜택을 준다라고도 했거든요. 그 대표적인 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이 부동산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에 주택을 한 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 전체적인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우리 대구로 치면은 서구나 남구 이런 것들은 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잡혀 있거든요. 근데 여기까지 이제 혜택을 줘버리면 투기 심리가 너무 반영될 수 있으니까 광역시라든지 혹은 수도권은 아예 제외를 시켰고요. 다만 광역시인데도 사실 그렇게 투기 심리가 들어가지 않을 곳들이 있죠. 우리 대구로 치자면 대구 군위군이 해당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이제 포함을 안 시키겠다라고 했었고요. 그리고 접경 지역도 역시 제외되었는데 인천 강화군, 옹진군, 그리고 경기 연천군입니다. 이런 걸 지도를 살짝 보더라도 그냥 아파트 자체가 별로 눈에 안 띄는 상황이라서 역시 투기 심리까지는 아닐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상황이고요. 자,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4억 이하이거나 아니면 매매 가격이 6억 이하일 때 해당이 되는 거고요. 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소유주 조건은 1주택자만 해당하는 거니까 기존 2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했었고, 자, 그래서 이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취득세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. 어차피 두 번째 주택에만 해당하는 거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살 때 우리가 취득세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. 대신에 재산세, 종부세, 양도세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 양도세가 가장 핵심이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세컨드 홈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1주택에 대해서는 12억 원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 2주택이라면 역시 해당 사항은 없었겠으나 만약 세컨드 홈을 사고 나서도 3년 이상 보유하게 되었을 때 기존 주택도 계속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 이거는 엄청난 혜택이 많습니다. 그래서 기존 주택이 아무래도 훨씬 더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일 거니까 이거 계속 가져가면서 두 번째 주택도 계속 가져가는 식으로 하면은 언젠가는 매매 차익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목적은 아니었겠으나 투자 목적을 어쨌든 살릴 수 있는 방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결국 어느 지역이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대구는 이 세 군데 지역이 있긴 하지만은 광역시가 아예 빠지기 때문에 군위군 정도만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근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군위 핵심 지역에 가더라도 그냥 아파트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.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한 개동, 두 개동짜리 아파트라거나 혹은 5층짜리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떠나서 아파트 자체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경북 지역에서 우리가 가깝게 있으니까 좀 초점을 맞춰보자면 사실 대부분의 지역이 또 투자 심리가 들어가는 지역은 아닙니다. 그나마 몇 군데를 좀 꼽아보자면 안동시라든지 아니면 영주시 정도 신축 아파트가 조금 있으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선 투자 심리가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서는 사실 안동시가 왜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경북권에서 우리가 굳이 한 빅3 정도를 잡아보자면 포항, 구미, 경주 이 정도를 꼽아볼 수 있겠거든요. 그리고 사실 이런 데 가격대와
지금 적혀있는 안동의 가격대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. 안동의 생수임지라고 하면은 보통 옥동을 얘기하는데 대장 아파트 자체는 이 안동 센트럴 자리를 잡거든요. 2015년식인데도 불구하고 뭐 4억대를 훌쩍 넘겨서 실거래가를 받고 있으니까 야, 요런 게 뭐 심리가 작용되지 않는 게 아니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이 옥동 주변으로 해서도 뭐 나름 준신축급 이상의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투자 심리가 뭐 애초에 좀 들어가기도 했었고, 여전히 재건축 하려고 하는 수요도 있고, 그래서 사실상은 이 안동 지역도 좀 빠지는 게 맞았겠으나 뭐 일단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지금 같은 세컨드 홈의 입장에서는 가장 투자 심리가 들어갈 만한 지역이 아닐까라고도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. 영주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잡아보자면 사실 뭐 그나마 이런 영주 종합터미널 아래쪽에 있는 두 개 아파트들이 있죠. 뭐 더 리브 스위트 M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이 나름 준신축급 이상의 아파트들로서 뭐 가격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, 최근의 흐름은 이 뒤쪽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영주 아이파크 여기도 가보니까 나름 고지대이긴 한데 그래도 뭐 최신축 아파트로서 뷰도 잘 나오겠다. 이게 영주 시내가 한눈에 좀 보이는 형태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쨌든 뭐 4억 중반대를 훌쩍 넘기고 있으니까 기대 심리가 조금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 딱 밀집해서 여기가 핵심지다 이런 느낌보다도 영주권 자체가 어디든 쉽게 좀 도달할 수 있는 느낌이라 그냥 신축 아파트, 아까 자이도 있고요.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눈길이 좀 갈 수 있겠다.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.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좀 고민해 봤을 때, 뭐 당연히 뭐 신축 아파트 혹은 그 일대 대장 아파트들부터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월세를 받는 용도로 접근을 해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쨌든 뭐 기존 집이 이런 차익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집부터는 꼭 비싼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이런 거 월세 수요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차라리 아예 금액이 낮은 것들 중심으로 거래가 좀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,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지 공부들을 좀 진행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점점 이제 이런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다양한 세금 혜택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. 그리고 미분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들도 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뭐 신축 아파트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게 팩트이긴 하고요. 올해 하반기 이후에 뭐 거시 경제가 조금 나아지는 상황에서 광역시급 이상들의 약진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지만, 사실 뭐 나름대로 순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순서가 뭐 정말 한 달 뒤에 오고 반년 뒤에 오고 이런 건 아닐 거니까 이런 세금 혜택을 보는 지역들 중심으로도 계속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그게 제일이니까 또 계속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. 오늘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. 조만간에는 정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특강을 또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미리미리 또 공부해둔다는 생각으로. 자,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